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전국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네. 장마철입니다. 하늘도 슬픈가 봅니다. 슬픔을 잠 못 자는 분들 많은 슬픔을 요즘입니다. 희망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네. 자, 지금 희망의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내놓기는 지금 어렵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도대체 뭐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예. 자, 그런데 오늘 25일입니다. 네. 예. 6.25 사변입니다. 아니 1950년 네. 6.25 이걸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75년.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게 가로막혀 있는 겁니까? 통일이 안 되죠. 예. 예. 하여간 그 가슴 아픈 것이 언젠가는 해결은 될 텐데 네. 그게 1년 내냐 5년 내냐 10년 내냐. 자,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외국 원수들하고는 자료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자유우방국 갖고 원래 잘 호흡을 맞춰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제2의 북한이 되겠네요. 언둥국가. 북한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되다가 그랬을 거라고. 상식 이하의 일들이 계속 나오다가 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 온갖 추리를 트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2세, 3세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그게 이유는 권력이에요. 무너졌는데 권력 싸움이. 네. 권력은 지 아버지 자식하고도 안 나누어 가진단 말하잖아요. 권력을 누가 또 뭐라고 하더라고. 권력이라는 게 맛을 보면 이건 뭐 뭘로도 막을 수가 없다. 예. 혹시 권력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은 관심이 생겼죠. 전에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섬기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섬김도 권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네. 자, 어쨌든 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내일 귀한 발표가 지금 미국 뉴욕에서 있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26일이면 네. 우리론 27일 아침이 되겠죠. 예. 아침이 되나? 예. 밤 12시가 넘어가면 예. 되니까 예. 야, 그 결과를 보려면 또 27일이 되겠네, 결국에는. 예. 이번에 그 발표되는 어떤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일단 뭐 희망과 또 고민이 이제 두 가지가 교차를 하는데요. 네.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일부 이제 소식통에 따르면 단순히 여기서 전체를 관망하고 간 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렇죠. 예, 뭐 제재 권한이 또 없으니까. 예. 뭐 어떤 뭐 자료 가지고 어떻다 이래 가지고는 이제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는 전산 조작을 했던 99명의 선거관리연수원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발표한다든지, 네. 또 그 동시간에 볼리비안과 또 어디에서 네. 동시간대에 우리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까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A 웹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인 선거에 관계되어 있는 전산 조작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것도 FBI급, CIA급의 정보가 나와야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캐나다에 했던 것처럼 경제 제재의 첫째적인 조건으로서 한국도 무조건 관세 200%, 이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네. 호외, 우리나라는 특별 호외 관세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동맹국이고 또 신흥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돕는다는 차원에서 네. 거의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별로 안 물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관세로 돌리면 한국은 수출에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이재명이 너 때문이다. 네. 너가 지금 대통령을 도둑질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걸 나는 미국이 이렇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조금 더 27일 이후가 지나야 국민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 한국 대선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들 대선에도 그러니까 선거 조작한 것이 드러났단 그거는 말이에요. 이제 예. 그 앞에 이제 FBI 국장을 캐시 파데를 바꿨잖아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2020년에 이미 FBI가 우편 선거를 통한 모든 선거들이 부정이었고 2만 개가 넘는 운전면허증을 압수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FBI가 그걸 덮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지금 하원과 상원에 증거를 제출해서 이제 지금 곧 특검이 만들어져요. 예. 특검을 통해서 이제 파헤쳐서 드러나면 거기에는 한국의 재벌까지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광동성에서 인쇄가 되었다는 당시 대만 방송국에서의 럽보 잠입 취재가 있어요. 네. 그것까지 이제 드러나면 이제 이거는 중공 당국이 중공 공산당이 중국의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온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이 1대1로의 차원에서 네. 미국과 한국의 선거에 개입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우리 김 전 대표의 해박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 네. 그 미국 대선을 조사하다 보니까 네. 한국 대선도 이번에 네. 확인하게 된 과정. 네. 그리고 이미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생생하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관찰을 잘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이제 그 국제선거감시단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어떤 처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유엔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겠고, 예. 문제는 뭐냐면 미국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레도 캐나다 총리가 네. 중공의 개입으로 불법으로 거기도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는 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캐나다에 대해서 우리 미국의 54번째 주가 되든지 그렇지, 맞아. 54번째 주가 되든지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관세를 예, 아주 올려서 쉽게 말하면 그건 얼마나 큰 모욕적인 은사냐면요. 너희는 나라도 아니다 이 말이야. 너네들은 나라도 아니다.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아먹고 그렇게 불법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사회주의 총리가 되느냐, 사회주의자가 총리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대한민국이네,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상황이네. 자, 대한민국 너희들도 55번째 주가 된 캐나다에 이어서 이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방위도 우리가 다 해주고, 돈도 우리가 지금, 다 물건 사주고, 이런 나라가 말이야. 어떻게 중공에게 쎄쎄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그 중공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자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이겼던 선거. 그런데 사전선거, 미국은 우편선거죠.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스파이크로, 직선으로 한밤중에, 그것도 밤 2, 3시 넘어서 갑자기 몰표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숨겨놨던, 배낭 속에 숨겨놨던 우편 용지를 퍼뜨려서 개표해버리니까, 우리도 이번에 그런 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그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증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매뉴얼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적극적으로 아주 방해를 하더라고요. 선관위에 매뉴얼이 있으니까 요놈들이 이제 방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암묵적으로
이 카르텔 중에 많은 이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목격한 것처럼 숫자를 몇백 개씩 더 적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1000명이 투표했으면 1200명, 네. 뭐 1050명, 네. 많게는 뭐 2000명까지 늘려버리는. 이게 이제 커 보이지 않으나 네. 전국적으로 그렇죠, 하면 그렇죠. 엄청난 거죠. 몇천 개 네. 개표소에서 네. 뭐 이렇게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를 잡아야 된다 이거죠. 네. 이걸 잡으려면 방법 뭐냐? 100억 줘야 된다. 내부 고발자에게. 100억 주고 해외로 도피시켜서 신분 세탁해서 미국에처럼 정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환길 강사는 네. 10억을 걸었더라고. 10억을 걸어서 네. 우리가 90억을 보태야 된다. 아, 그래야 된다. 보탤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은 있어요. 예, 네. 국민 성금을 거두겠다 이거지. 예. 국민 성금을 예. 거두어서 예. 100억으로 음. 승부를 보자 이거지. 음. 예. 그러니까 차등을 두는 거죠. 완벽한 점검은 100억, 비슷한 점검은 10억, 하나 못해서 가담한 자의 자수 정도 같으면 3억 이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 지금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번 21대 대선은 사전 선거는 불법이고 네. 본투표만 정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2%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52%가 사전투표가 왜 불법인지 알고 있나요? 알죠. 예. 자, 사전투표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32%가 투표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 실제 투표자 수는 25%밖에 안 된단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죠. 25%. 네. 그러니까 2017년 때는 4%만 옮겼어요. 네. 4%. 음. 그래서 졌어요. 박근혜한테. 그리고 2020년 총선 때는 6.3%를 옮겼어요. 네. 그럼 13.6%를 이긴 거예요. 네. 이번에는 12%를 옮긴 거예요. 네. 12%. 그러니까 왕창 옮겼어. 12% 옮기니까 네. 24%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예 그냥 작정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요놈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면 자,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음. 이제 이게 어떤 방송에 하는 거 들었는데 분명히 한국의 부정투표도 중국의 광동성에서 인쇄했을 것이다. 그렇지. 네. 인쇄됐다는 게 예, 중요한 거죠. 인쇄됐을 것이다. 예. 그러면 분명히 요걸 수입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입해올 때 분명히 품목 검사를 하는데 간세 부분에도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옛날 6.25 때도 그랬어요. 6.25 때도, 우리가 이제, 보도연맹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보도연맹은 뭐냐. 원래는 사회주의자들인데 사회주의자들 중에 이제 고급 인력들, 특별히 언론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을 먼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들에게 보도연맹이라고 한 얘기는 전향을 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보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가 팍 터지니까 소방서, 경찰서, 선생들 중에 숨어있던 빨갱이들이 다 튀어나와서 북한에게 부역을 하는 거예요. 부역을 했죠. 예. 네.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고정간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5만 명만 되어도 그들이 5만 명만 되어도 돌아다니면서 같이 선거에 면허증 10개만 가져야 되면 50만이죠. 50만. 그 다음에 중국 50만인데 세 군데만 되면 150만. 3개씩 투표했다고 봐야 돼요. 예. 이번에 이거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잖아요. 면허증 10장 정도가 예. 갖고 있는 사람. 예. 등산복이 자, 입고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부역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기획자가 있고 부역자가 있다는 얘기죠. 부역자들 중에 기획자는 절대 자수 안 하죠. 사형이니까. 예, 예. 근데 부역자는 실수니까 이들에게는 내부 고발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네. 우리 찾아도 갔지만 네. 만나지도 못했고 지금 우리의 간절한 그 소원이 하나 있는데. 자, 오늘 이제 가서 김진홍 목사님 만나면 예. 분명히 그런 얘기 나올 텐데 김진홍 목사님도 김문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랬구나. 했는데 예. 돈에 놀려서 맞아요. 돈에 예. 놀려서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보짓을. 예? 그러니까 이제 승복의 가장 큰 원인은 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이제 김문수 펀드였잖아요. 그렇죠. 국임이 펀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펀드를 할 때
선관위가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네. 서약서를 썼을 거예요. 네. 이 보전은 15%면 100% 보전이니까 네. 이 보전은 선거에 선고관 자에게만 준비다 하니까 사인 안 했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뭐 요식적 행위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분이 뭐가 터져나오냐면 야 국민들에게 펀드 한 번 더 하자고 하자. 그렇지. 하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국민 선거를 하려고 하는 거대한 지금 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 좀 켜지. 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전에 이제 모 변호사도 좀 만나야 되는데. 예. 다음 내려와서. 아니,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예. 사전 선거는 불법이다. 이유는 인쇄물을 썼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뭐 복잡하게 도장을 뭘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프린트 도장인데 예. 일부는 강행적으로 창간이 도장을 찍은 데도 있고 예. 또 일부는 통과가 안 돼서 프린트기 도장을 했고 근데 분명히 사전투표 용지에 적어도 20%는 인쇄 공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예. 선거 직전에 망점이 있다. 그 현빈경으로 들여다보면 현빈경도 필요 없어. 돋보기로만 봐도 그래, 10배 정도 되는 알수 돋보기로만 있다. 봐도 알 수 있다. 예. 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는 거. 군사식이냐 예. 망점식이냐만 봐도 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불법이기 때문에 네. 본투표만 개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요. 자, 이제 그것을 오늘 좀 논의를 좀 해서 예. 6월 30일까지는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7월 2일까지. 예, 그래서 30일까지는 좀 만나서 소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가려면 정직이 통해야 된다 이거죠. 정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예, 자, 우리 김재현 대표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좀 기다려 예, 기다리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